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수면연구학회와 함께하는 수면의 비밀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진료실에서 못다한 불면증 이야기, 불면증 A to G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저는 원광대 삼본병원의 신경과 한선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같이 하게 된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좋아하고 또 환자분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시거든요. 인사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경희대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경진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새 뭐 날씨도 많이 폭염, 그리고 또 뭐 폭우가 쏟아지고 하면서 뭐 안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럴수록 이제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활기차게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방송 순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불면증 환자들에서 흔히 많이 하는 질문을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흔히 있는 질문에 대한 Q&A 식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7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하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걸 보고 제가 올렸나 할 정도로 저도 커피 많이 좋아하거든요. 많이들 그러실 텐데요.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또 근데 밤에 수면에 방해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다음날은 너무 피곤해서 커피 조금 마셔야지 생각하지만 또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마셔야 하나요? 한경희 선생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불면증 환자분들이 불면증에 커피가 안 좋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커피에 되게 민감해 하시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커피가 잠을 잘 못 자게 하는 거는 결국에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이라는 물질 때문인데요.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카페인 하루 최대 섭취량은 성인의 경우에는 400mg, 임산부는 300mg, 어린이는 체중 1kg당 2.5mg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옆에 저희가 그래서 많이 드시는 커피 브랜드의 카페인 용량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빠뜨렸는데 아메리카노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많이 가시는 스타벅스의 가장 작은 사이즈의 톨 사이즈의 아메리카노를 드시면 안에 카페인이 한 150mg 들어있으니까 얼추 계산해보면 2잔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큰 사이즈, 벤티 사이즈를 드시면 300mg이니까 하루에 한 잔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하는 백다방에 백 사이즈라고 큰 사이즈가 나왔는데 이게 보통 4컵 들어가는 용량이 되더라고요. 근데 요거 한 잔 드시면은 카페인이 474mg이니까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 많이 드시는 커피 믹스를 기준으로 보시면 맥심 오리지널 커피 믹스의 경우에는 한 봉투 안에 62.5mg 정도 들어있으니까 한 5잔까지는 권고량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커피에만 카페인이 들어있는 건 아닌 거죠.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커피긴 하지만 옆에 제가 뉴스에 나온 것을 좀 따봤는데요. 커피에도 들어있지만 커피 맛이 나거나 초콜릿 맛이 나는 우유나 아니면 이제 또 잠 깨기 위해서 수험생들이 많이 마시는 에너지 음료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냥 저희 습관처럼 그냥 한두 잔씩 마실 수 있는 콜라 같은 탄산음료에도 많이 있고 초콜릿이나 홍차, 녹차 이런 차류에도 다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마시는 커피의 양만 계산해서는 하루 권고량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 백다방의 그 백 사이즈라는 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거의 950ml? 그러니까 거의 1리터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다 먹나요? 한 번에? 다 먹진 굉장히 않고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드시는데 에스프레소가 거기에 4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입하셔서 하루 종일 나눠서 다 드신다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고량을 넘는 용량이네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양은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또 물어보시는 게 몇 시까지는 되나요? 언제까지는 마셔도 되나요?를 물어보시는데 이제 모든 물질마다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섭취를 했을 때 내 몸에서 절반이 빠져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카페인의 경우에는 한 5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뭐 8시에 출근을 해서 스타벅스에 들려서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서 마신다면 카페인 150mg을 마시게 된 건데요. 이 150mg이 절반이 되는 75mg까지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오후 1시가 돼서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더 절반인 37.5mg까지 빠져나가려고 하면 오후 6시가 돼서나 가능하고 한 밤 11시쯤 돼야지 이제 체내에서 거의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한 잔만 톨 사이즈를 마시는 게 아니라 점심 먹고 나서 식곤증 생겨서 오후 1시에 더 마신다면 이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점점 체내에 남아있는 시간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 오시면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요. 잠자기 4시간에서 6시간 전에는 이제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콜라, 녹차, 홍차는 먹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 카페인의 반감기에 따른 시간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외래에서 제 환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하니까 오후 2, 3시 넘어가시면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좀 정해드리긴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업무가 야간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네. 수면 시간을 계산해서 커피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오후 2시 이후에는 드시지 말도록 하기도 하고요. 불면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민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예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너무 좋아하신다고 하면 아침 9시, 그러니까 12시간까지도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아침 9시 이전에 한 잔 정도 드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감기적인 이런 것도 보면 그 개인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이 네. 얼마나 민감한지 좀 그런 속도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반대로는 아니네요. 야간에 또 커피를 마시면 저희가 불면증 환자분들한테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커피도 결국에 위장관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고 자극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위염이 있으면 야간에 저런 증상을 더 악화시키고 또 커피는 대표적인 이뇨작용이 있는 물질이라서 밤에 계속 화장실 가시게 되는 경우가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불면증 환자분들은 워낙에 밤에 자주 깨시고 또 야간뇨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부정맥이 있으시거나 야간에 좀 불안하시거나 이런 증상, 두근두근 거리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카페인이 들어가면 이런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주로 이뇨작용 같은 거에는 특히 커피 드시면은 낮에도 화장실 많이 가게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탈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탈수가 되면 좀 피로감을 좀 느끼죠. 그래서 피로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이제 그럼 커피를 먹었는데 왜 더 피로하냐 이제 이렇게 느껴서 커피를 더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시면은 이제 탈수 작용이 더 심해지니까 그러지 말고 물을 많이 드셔야 되죠. 이렇게 커피를 많이 드셔서 이뇨작용이 생겼다 싶을 때는 물도 많이 드셔야 탈수 작용을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이 끝인가요? 네,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이제 반대로 커피를 좀 이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불면증 환자분들이 또 주간졸음증이 있으신 경우도 있으시니까요. 네, 이거는 커피를 마시고 바로 낮잠을 자는 커피 낮잠이라고 좀 젊은 직장인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이제 낮잠이 영어로 냅이거든요. 그래서 커피 냅이라는 말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나서 우리 몸이 흡수해서 잠을 깨게 해주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5분이거든요. 근데 커피를 마시면 나는 잠은 하나도 안 와, 배불러서 오히려 졸려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역이용하면 커피를 마시고 약간 식곤증을 느끼는 상태에서 한 15분에서 20분 낮잠 자고 그래서 커피가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 시간쯤에 일어나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식곤증 있을 때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주의사항은 이럴 때 낮잠을 20분을 넘기게 되면 야간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낮잠 시간은 가급적 2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커피 낮잠, 커피 냅, 나푸치노 이런 말 썼는데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후에 식곤증이 올 때는. 근데 어쨌든 이런 커피가 이렇게 우리가 좋아서도 기호식품으로도 먹지만 이렇게 좀 시험을 본다던가 이렇게 각성이 확 증가되는 이런 필요가 있을 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커피를 마실 때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략적이라는 거는 아까 커피 마시는 시간을 지켜서 야간 수면에 방해를 받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하루의 용량도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 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커피가 수면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먹고도 피곤하다 이렇게 느끼시면 수면을 늘려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수면의 질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볼까요? 다음 질문은 저는 술을 마셔야 잠이 들어요. 술 마셔도 될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 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술 마셔도 돼요. 좀 잠 잘 오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셨을 거예요. 커피에 대해서는 좀 여러 설명이 있으셨을 텐데요. 술 다 마시지 말라고 이렇게 들으셨을 텐데요. 왜 그런 말씀 하셨을지 한번 볼게요. 술이라는 거는 우리 복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엔돌핀이 불빛돼서 이렇게 행복한 기분이 들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정작용이 나타나게 돼서 졸립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졸려서 잠이 빨리 들게는 됩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정상적인 수면 구조는 술을 안 먹었을 때 우리가 잠을 자면 넌렘 수면이라는 데서 1단계, 2단계, 그리고 깊은 수면, 서파 수면에 갔다가 이 검정선입니다. 정상적인 게. 그래서 렘 수면에 가는 이런 한 번의 주기를 여러 번, 밤새 4번에서 6번 정도 반복하면 밤새 잠을 자는 건데요. 술을 마시게 되면 이 파란 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잠은 빨리 들지만 그리고 초반에는 그 수면의 전반부에는 서파 수면이 많아져요. 그래서 깊은 수면이 많아서 더 좋은 것 같지만 이때 렘 수면은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수면 구조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수면 후반부가 돼서 그 술이 분해가 되기 시작하면 렘 수면, 그동안 못 나왔던 렘 수면 반동 현상으로 렘 수면이 많이 나오고 각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이 많이 끊기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술을 마시게 되면 잠은 빨리 들지만 수면의 구조가 깨지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은 수면에 방해되는, 수면에 나쁜 작용을 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거기다가 술은 이뇨작용이 있죠. 그래서 왜 술 마시고 주무시면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수면에 방해가 되고, 그리고 또 술을 마시면 이 술이 그 근육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 코골이 증상이 더 심해지고 또 몽유병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수면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면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멜라토닌 같은 경우에도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게 된대요. 한 20% 정도까지 억제된다고 해서 또 이것도 수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술은 수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 수면을 위해서 술을 드신다는 이런 면은 피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